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진양곤 회장이 계열 종목인 HLB 이노베이션 주식을 추가적으로 장내에서 86,000주 매수하면서 책임 경영 차원의 강화를 하고 있다는 내용들 한번 공시와 더불어서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오늘 이제 주가는 장중에 음봉 흐름 나오면서 박스권 하단인 46,400원 1% 정도 음봉으로 지금 하락하는 흐름들을 오후장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이제 공시죠. 오늘도 이제 계속 이제 기사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진양곤 회장이 HLB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베리스모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카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장내에서 86,000주를 매수했다. 보통 이제 경영진에서 자사주를 장내 매입하는 것은 보통 책임 경영 차원이고 주가에도 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봐야 되겠죠. 올해 들어서 9차례에 걸쳐서 HLB 이노베이션 주식을 매수했다. 공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면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HLB 이노베이션을 쳐서 들어가면요. 진양곤 회장이 이제 공시로 떠 있는 부분이 어제 12월 15일, 그 다음에 4월 17일, 4월 1일 요 세 군데 있고요. 그 앞에 3월 14일, 2월 18일 추가로 두 곳 있고, 마지막으로 2월 7일, 2월 16일 이렇게 총 7군데가 공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9차례에 걸쳐서 이노베이션 주식을 매수했다는데 공시는 이제 한 7번 정도 나와 있습니다. 자, 추가 매수로 진 회장이 보유하게 된 HLB 이노베이션 주식 수는 54만 주인데요. 공시 내용에 보면 1월 16일에 10만 주, 이때 이제 처음으로 이노베이션 주식을 1월 16일에 소유상황 관련되는 부분에 공시로 드러났고, 그 이후에 뭐 2월달, 3월달, 4월달, 12월달까지 해서 이번에 86,000주는 12월 11일, 12월 12일, 12월 15일 장내 매수를 통해서 86,000주에서 54만여 주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취득 단가는 이제 1,000원대 후반 정도로 이제 보이죠. 전체 이노베이션의 총 주식 수가 1억 4천만 주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주수와 이제 주권을 보게 되면 한 54만 주니까 0.37%입니다. 그러니까 큰 비중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경영진에서 이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책임 경영 차원이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카티 관련주들이 뭐 큐로셀이라든지 에클론, HLB 쪽에서는 이노베이션이 2028년도 이제 고용암 관련되는 임상 관련되는 결과, 중국 쪽에서는 이미 고용암 카티 관련해서 NMPA 이제 허가 신청까지 가 있을 정도로 계속 이제 속도를 더해 가고 있는 게 카티 관련주입니다. 이런 흐름이니까 진양곤 회장도 그룹의 최고 경영자로서 책임 경영 차원에서 추가 주식 매입을 진행했던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베리스모를 통해서 미국에서 카티 치료제 임상, 고용암 쪽과 혈액암 두 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르카 플랫폼을 가지고서.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고용암 쪽 관련되는 부분은 내년 뭐 상반기 내에 일상 관련되는 부분의 중간 데이터 발표, 혈액암 관련되는 부분들도 최근에 뭐 전임상의 비교를 킴리아와 하면서 효과적인 어떤 부분들을 좀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이제 고용암이죠. 전체 암에서 고용암이 한 8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혈액암에서 반응률이 높고 완전간회가 나왔던 카티가 고용암 쪽에서도 효과 좋은 어떤 반응률과 완전간회라든지 완치가 나온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최근에 ADC 관련주들이 급등했듯이 장기적으로는 카티 관련주들도 상당히 시장에서 각광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기존 카티가 1세대, 2세대, 3세대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이 기존 카티는 CD19를 타켓으로 해서
싱글 체인지 신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오프 형태가 아니어서 T세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그조스진, 그러니까 탈진 이제 문제가 있어서 탈진을 한다는 말은 결국 이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지속적인 부분에서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 그 다중사슬 그 신호 구조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기존의 싱글 체인 관련되는 부분에 극복을 하기 위한 어떤 이제 구조적인 어떤 변화가 있는 게 베리스모의 키르카 이제 플랫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카티 치료제 킴리아 개발에 참여했던 이 펜실베니아 대학의 뭐 칼준 박사라든지 마이클 밀론 박사가 이 공동 발명자가 이제 직접 연구와 임상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뭐 관심도가 뭐 높은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침에 나왔던 기사 오전에 한번 더 보면 이 특허 만료, 특히나 이제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허를 통해서 보호받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그 특허의 종류가 뭐 물질 특허도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약효를 나타나는 기존에 없던 그 후보 물질을 발해서 이 주성분 약효 관련되는 물질 특허를 대표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뭐 경구형이냐 주사형이냐 이런 어떤 제형에 관련되는 특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성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이 물질 특허인 주성분을 어떻게 조합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약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몸 안에 들어가면 이제 흡수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이제 뭐 주성분 외에 첨가제 관련되는 부분들을 조합해서 집어넣죠. 그러니까 이제 뭐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도 메실레이터 형태로 가기 때문에 메실레이터가 일종의 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들어가서 잘 녹아서 흡수가 잘 되기 위한 이런 어떤 이제 조성물 관련되는 부분의 특허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케미칼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 특허가 있겠죠. 그러니까 용도 특허는 이제 물질 특허하고 같이 가는데 이 물질이 어떤 용도에 사용되느냐. 그래서 용도가 이제 추가되게 되면 추가 용도 특허도 나오는데 HLB 입장에서 기업가치 대부분을 차지하는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CRL을 통해서 지금 아직 리서브션이 제출되기 전이고요. 그 다음에 단일 용법으로 이제 특허 만료는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용을 통해서 확장을 하면서 이제 그 특허의 확장을 이제 그 모색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간암 관련되는 병용법이 특히나 중요하죠. 이 끄트머리에 보시게 되면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마브의 병용법은 용도 발명이라고 하는 게 이 병용으로 해서 이 용도가 이제 간암 1차 치료제로 이제 사용되는 용도 발명 특허가 2038년도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가 2026년이니까 12년 정도 아직 남아있는 게 이런데, 리보세라닙 단독으로 보시게 되면 그 남아있는 이제 염조성물 특허가 중국에서는 28년도, 미국에서는 29년도, 케미칼 쪽에서는 염과 뭐 이렇게 조성물 특허 관련되는 부분이 영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 남질 않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병용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에 의미 있는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병용에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피치데이를 통해서 그 셀렉신인가요? 여기는 이제 특정 단백질의 에피톱이라고 하는 게 그 항체가 붙는 부위입니다. 어떤 부위에 붙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좀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피톱을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자체 플랫폼, 이 셀렉토프를 보유하고 있는데 리보세라닉 관련되는 부분에 병용과 뭐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남경숙
HLB 바이오 전략 기획팀 상무가 이 피칭데이 때 이 이야기를 했는데 향후에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또 뭐 살펴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요. 자, 오늘 장중에 이제 항스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반등을 했다가 다시 또 장중에 빠지면서 상해 증시에서는 60 위안이 좀 이탈되었고요. 예, 요거는 이제 그 제약바이오 전체에 영향을 좀 주는 이벤트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홍콩 시장에서도 지금 70달러 그 부근까지 떨어지면서 음봉 흐름이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계속 좀 부진한 흐름들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연중을 보게 되면 100달러 부근까지 갔던 게 한 30% 정도 빠졌고, 상해 증시에서도 75 위안 정도까지 갔던 부분에서 지금 20% 이상 지금 상해 증시에서도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장중의 흐름 보면 이제 차트상으로는 21 이평이 어제 좀 살짝 일삭되면서 오늘도 장중에는 21 이평이 지금 저항의 어떤 역할로 아침에 47,500원 작용하면서 아침에 시가를 이탈하면서 흘러내렸죠. 그래서 46,100원, 46,500원의 박스권 하단이 다시 또 이탈되는 모습이었죠. 11월 달에 살짝 이탈되었다가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다시 붙였는데 역시 거래량의 부족이 이 차트의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좁은 어떤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거래량 없이 21이평의 저항의 흐름들을 뭐 이어가고 있는데 2시 반 이후에 최대한 밑꼬리 형태의 흐름들을 만들면서 흐름을 만드는지 살펴보면서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